이제 모든 포커스가 금리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반드시 금리 인하는 시행된다. 2025년 이후가 돼야 저금리 기조를 가게 될 겁니다. 2024년 상반기 집값 폭락 오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 12월 마지막 미국 연준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5.5% 동결 발표가 나왔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포커스가 금리에 있습니다. 자, FOMC 성명서와 경제보고서,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뜨겁게 달가올랐는데, 자, 그 발언은 2023년 기준금리 인상 이미 끝이 났고 도달했다. 그리고 2024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그 당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고 자산가치가 하락했던 그 당시, 저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됐을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2024년 상반기 내에 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그 시기에 단행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망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매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장을 전망했는지 뒤에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복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건 미시적 관점에 금리 인상에도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먼저 잃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담 때 그 대응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망을 해드려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정책에 대한 전망도 꾸준히 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측한다고 해서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그럼 단행될까를 예측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FOMC 일정을 보게 되면 1월, 3월, 5월, 6월 상반기에 이렇게 총 4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3월 20일 FOMC 발표에서 아마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월 1일 날 또 FOMC 발표일이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3월 달에 FOMC 발표가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바로 인하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금통위의 일정을 보게 되면 반대로 1월, 2월, 그리고 5월, 6월 달 상반기에 이렇게 총 4번의 일정이 있습니다. 3월 20일 FOMC 발표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리고 금통위의 발표는 4월 12일입니다. 저는 한 단계 건너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FOMC 발표가 있는데 그때 금리 추이를 한번 보고 5월 23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 내에 반드시 금리 인하는 시행된다. 자신있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예전부터 금리 인하의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봤는지 다시 한번 뒤에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금리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실상 통화긴축 정책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같은 길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큰 데다 불어나는 가계부채, 국제유가, 물가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FOMC 결과 발표에 있어 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관심이 금리 인하의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국내 경제,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잘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모든 포커스가 기준금리 인하에 있다라고 이미 부총재가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분명해지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입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주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상용 한은 부총재는 이와 관련해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이전 저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완전히 저금리였죠. 그 시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앞으로의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이후가 돼야 저금리 기조를 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2022년도 10월 달 왜 2024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렸는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2년 10월 13일 날 제가 송출했던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제목은 예언 2024년 상반기 금리 인하 이때 된다. 지금 현재 빅스텝 금리 인상 3%대 돌입했지만 이때 될 거다. 이런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돼야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조치가 자산들이 크게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결국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2024년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가 금리 인상의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는데, 아마도 겨울 한파 위기가 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다 보니 시기에 맞물려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폭이 커 아마 금리 인상 조치가 더 크게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환율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 반대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또 이윤도 계속적으로 감소되다 보니 결국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실업률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 상황에 있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미국의 일자리가 약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2023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매달
일자리 감소가 약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업률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은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이 정책적 목표가 있죠. 그러려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지 좋은 건데, 그래야 경기가 회복하는 건데, 미국은 소비가 촉진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소비가 촉진되려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업률이 약 15%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실업률이 약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약 2년 3년 동안 6%까지의 이 실업률이 증가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3.5% 정도로 많이 감소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실업률 증가율이 5%, 6%까지도 아마 도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의 이 조치가 아마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로 단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 2024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2024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2월 달에 후보자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민주당에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경기 침체를 성장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성장으로 돌리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공화당 후보자로서 아마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조치 단행, 이 공약이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판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자산 손실이 커졌고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투자 손실이 발생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면서 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 장세로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채가 증가되고 이윤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의 경기 침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거다.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고용 안정에 있어서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최저의 실업률이 나왔었습니다. 3% 중반 정도의 이 실업률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 많게는 6%까지도 실업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4% 후반대입니다. 따라서 거의 5% 수준까지 실업률이 증가된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가 이 미국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경제 성장률에 뒷받침하는 이 소비 위축이 시작이 된다면 반드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 정당의 공약들이 성장으로 키워드를 맞추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게 2024년 상반기 내에 단행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2022년 10월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던 그 시기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면 상담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 이렇게 2024년 내에 또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많이 세워드린 바 있었습니다. 특히나 매수하시는 분들은 2022년 10월 달부터 저는 갈아타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해드려 왔었고, 그리고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2024년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나올 테니 그 시기 때까지 좀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워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2년 12월 달에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제가 이 당시에 송출했던 시기였는데, 자,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집값 하락 반등 상승에 대한 시기를
또 이렇게 혼자서 예언하고 전망했던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가 돼서는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정점에 도달하고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경제 성장률이 저하돼야 되는데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왔습니다. IMF에서. 근데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거 목표치고 실제 경제 성장률은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서 1%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23년도 경제 성장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경제 침체가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행 단행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미국 실업률 자체적으로 봤을 땐 실업률이 지금 아직도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년 4월에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논하지 않고 이제 모든 이 포커스가 총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의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다 완화해주는 방향의 공약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거다. 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완화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11월이 대선입니다. 그 대선에 앞서 2월 달에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나서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포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완화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후보자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엔 성장이죠. 모든 키워드는 성장에 맞춰 있을 겁니다. 성장.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내려야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화해주고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완화해줘야 되겠죠. 이런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심리까지 다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제가 연준하는 금리 인하를 2024년 상반기 내에 단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증시는 회복할 거다. 그리고 2023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거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당시에 제가 찍었던 이 2022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없다. 1%대로 굉장히 저하될 거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1.4%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이런 부분이 위축되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많이 쭉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가 지금 뭐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현실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 공약들이 반드시 나올 텐데 심리를 개선하고 심리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의 공약, 완화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미국 경선은 2024년 1월 15일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그 증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그 자산시장의 하나의 축인 부동산 시장까지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제가 뭐 GTX A 개통, 정비사업 등 또 여러 가지의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또 호가를 고수하고 투자 수요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다. 그리고 거래량이 풍선 효과로 조금씩 급등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죠. 2023년 집값이 반등하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반등하고 상승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가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나올 거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투자 수요 유입으로 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시점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 유입 후 무주택자 분들의 또한 추격 매수가 반드시 시작될 거다. 기억하십시오.
2024년 상반기 집값 폭락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이 아니다. 이 상승 추세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대량으로 모으는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다. 그러면 에너지가 축적되면 이 에너지를 또한 방출하는 시기가 또 필요할 텐데 그 시기가 24년 상반기다. 기억하십시오.